다녔더니 다 맞추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예.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틀리신 분도 많고요. 가끔은 오답을 하고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요. 시작합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같이 보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순형가란 둘 다 DCF입니까? 그럼 1번하고 5번이 둘 다 DCF라면 DCF에서 제일 중요한 게 D. D를 우리말로 바꾸면 할인 내지는 현가, 그죠? 따라서 무조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현가.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현가 2개 찾아서 동그라미 1번처럼 문제가 출제되면 지문을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마시라고요. 읽지 말고 현가가 2개 있는지를 빨리 찾아요.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니까요. 자, 일단 현가가 있으면 일단은 O. 두 번째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야죠. 수익률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같다 동그라미. 같게만 동그라미. 나머지는 할 거 없고요. 5번 갑시다. 순현가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현가 2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트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네트의 개념이 뭐라고요? 마이너스니까 차감. 그러면 5번 지문을 잘 해석해 봐요. 순현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유출의 현가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10만큼 손해봤다는 얘기죠. 그럼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이라는 말은 이익을 본 것도 없지만 손해를 본 거 없다.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미 파악을 잘 해봐요. 마이너스를 한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그 결과는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는 안 했습니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따라서 동그라미 5번에 0보다만 크면 됩니다. 0보다 크면 채택을 하는 건데 0보다 큰 투자 대안들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투자 대안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5번 둘 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하고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종합자본환원율, 일단 동의어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시작. 종합자본환원율, 자본환원율, 그리고 환원이율. 자, 먼저 그거 좀 기억합시다. 동의어 좀 기억하시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어디에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림셈법 맞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법. 몇 번째 있던가요? 2번째. 그럼 역수는 순소득 성수니까 2번은 정확합니다. 4번에 지분 배당률. 얘 동의어 기억납니까? 지분 배당률, 그리고 지분 환원율, 그리고 세전 수익률. 동의어 다 기억합시다. 지분 배당률은 수익률법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럼 역수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전. 답은 4번.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키는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가 뭐였습니까? 바로 DCF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화폐 시간가치가 DCF라고요? 그럼 자, 결론은 맞아요. 자, 화폐 시간가치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갔다 왔다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만 원과 초딩 때 10만 원, 어떤 10만 원을 선택한다? 초딩 때 10만 원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초딩 때 10만 원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치로 가지고 와야죠. 자, 그것이 화폐 시간 가치인데 대표적인 방법이 DCF입니다. DCF의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다시 기억하고요. 이 세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한 문제냐, 지문 한 개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DCF들은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D와 C와 F 중에 어떤 게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까? D. 요 T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할인. 할인하게 되면 무슨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까? 현재 가치. 따라서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던 게 잊지 마시고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 모두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다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DCF 세 가지에다가 그 다음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는 모든 것.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둘 다 DCF는 아니다. 그죠? 그럼 DCF가 아니라면 회수기간법 같은 경우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든지 또는 할인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데 그런 단어도 붙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 수만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고려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칠판에 정리한 것처럼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일일이 놓을 때마다 종류를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던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니까요. 1번의 답은 4번 됩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했는데 다 구해보세요. 2번 문제 가지고 순현가도 구하시고 내부 수익률 IRR도 구하고 수익성 지수도 구하고 세 가지를 다 구해봅니다. 시작하시죠.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그럼 요 1,000만 원의 정확한 이름을 말해보세요. 현금 유출의 현가. 얘는 절대로 손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금 유입이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죠. 할인율은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얘는 1.1로 할인하고 얘는 2년 차니까 1.1에 제곱으로 할인하고요. 했더니 얘는 500 나왔고 얘는 1000 나왔고 둘을 합쳐야죠. 1500의 이름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 1500만 원은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가하면 500. 그럼 순현가는 500.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분모 현금 유출의 현가 1000. 현금 유입의 현가 1500. 그럼 수익성 지수는 1.5. 자, 내부 수익률 계산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일단 계산의 편의상 할인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할인하시면 안 돼요. 자, 두 금액을 합치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1760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1000을요. 1000을 투자했는데 1760이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온 겁니까? 760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부 수익률은 76%. 2번의 답은 3번 됩니다. 3번 문제. A. 300을 투자했다. 300을 투자했더니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다. 330이 더 많이 들어왔다. 1.1. 수익률로 표현합시다. 110%. B. 100을 투자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온 겁니까? 215만 원. 수익률로 계산하면 215%. C는 100을 투자했더니 320만큼 많이 들어왔답니다. 320%. D. 100을 투자했더니 162만큼 더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럼 162%. IRR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110. 따라서 답은 A. 1번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할 텐데 말입니다.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 건데 300 투자해서 얼마가 더 많이 들어왔다? 항상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이걸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100을 투자했더니 120이 들어왔다. 수익률은 몇 프로다? 20%다. 이때 120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놓고 계산했으니까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먼저 자료를 먼저 검색하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던 어떤 용어를 쓰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구분해 보니까 첫 번째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현금 유입.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라고 되어 있던 뭐라고 되어 있던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거예요. 현금 유입. 다음에 기억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할인율이 있어야죠. 할인율이 없으니까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가 나와 있고 순현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구해 봅시다. 순현가 어떻게 구합니까? 불러보시죠.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가. 그런데 주어진 자료 보시면 순현가는 2,000, 유입의 현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기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출의 현가가 3,000이랍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3,000을 차감했더니 2,000이라고 했으니까 유입의 현가는 5,000. 그럼 기억은 5,000. 니은 내부 수익률. 자, 이제는 익숙해졌을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 구합시다. 분모 얼마 투자했습니까? 3,000. 유출의 현가. 결과 얼마가 들어온 거죠? 6,000이 들어온 거죠.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온 겁니까? 3,000. 1. 수익률로 환산하면 100%. 다음에 D것.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출의 현가 얼마가 됩니까? 500. 분자는 유입의 현가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 그럼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답은 5번. 틀린 부분, 실수한 부분 다시 빨리 정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5번 문제 갑시다. 5번은 3번하고 5번을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3번, 5번.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은 둘 다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가능조소득부터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하면 두 번째 수익은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하면 세 번째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서비스세가 하면 네 번째 세전연금 수지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하면 영업소득세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게 구합니다. 순에서 구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 구할 수도 있고 자 스스로 하실 때도 순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세요. 자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에는 대체 충당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항목에는 감가상각비, 순영업소득에만 반영하는 것은 이자를 빼고 세전에서는 원금을 더한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공실률 구할 수 있고요. 얘가 영업경비다 그랬으니까 영업경비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공식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소득이득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율로 끝나면 의미가 뭐라고요? 분수로 표현한다, 그죠?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뭘 알고자 하는 겁니까? 그럼 공실을 올리면 되겠네요. 공실액이 들어갑니다. 분모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구조를 봐요. 그렇죠. 가능해서 공실을 뺀 거니까 분모는 가능이 들어가야죠. 머릿속에 그리세요. 비율, 역시 율로 끝났으니까 분수로 만듭니다. 알고 싶은 것은 그럼 영업경비가 올라가고요. 분모에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모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자, 다른 쪽을 불러주세요. 시작. 지금 칠판에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익의 종류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쪽이라고. 답은 시작. 가능 총소득. 유효면 좋겠는데 가능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요. 공실률하고 영업경비율은 5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공실률하고 영업경비율은 같이 하셔야 둘 다 안 틀립니다. 자, 머릿속에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공실률입니다. 가능 총소득이나 잠재 총소득이나 동의어입니다. 잠재 총소득이 10만 원. 공실은 안 나와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가능하고 유효의 차이가 공실이랍니다. 가능은 10만 원이고 유효는 9만 5천 원 되니까 공실은 5천. 그럼 답은 5% 됩니다. 영업경비율 구합니다. 가능 총소득은 10만 원. 영업경비. 주어진 조건에서 영업경비는 일단 안 보입니다. 영업경비 위에 있는 수익.
유효 총소득, 아래에 있는 수익, 순영업 소득. 그럼 둘의 차이를 찾아야 됩니다. 유효는 95,000원, 순영업 소득은 57,000원 그랬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38,000원. 38%.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출제 가능성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대부분 다 일단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하는 놈들도 강의 안 하고요. 공부하는 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했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걸로. 이걸 알면 두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버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했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X. 다음 동그라미 1번 갑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로 끝나서 역시 분수화 시킨다, 그죠? 알고 싶은 건 올라가고 부모는 부채가 내려가야 되겠네요. 부채 서비스액. 얘를 상환하려면 어떤 수익이 커야 된다? 바로 위에 있는 순영업소득이었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 찾읍시다. 역시 없습니다.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는 수익, 순. 아래에 있는 수익, 세전. 그럼 순하고 세전하고 차이 4만. 순영업 소득은 57,000원.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1.4425. 다 씁시다. 해석하세요. 이 숫자. 이 숫자를 해석하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4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1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갑시다. 땡땡 성수. 성수는 작은 게 좋다, 그죠? 그럼 수익은 어디로 간다? 분모로. 그럼 순영업 소득이 내려가고 분자에는 총 투자액. 순영업 소득은 57,000원. 총 투자액은 10만 원. 얘는 17.54. 해석하시면요. 순영업 소득으로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17.54년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순소득 성수의 동의어가 뭐였습니까? 아니, 동의어. 자본 회수 기간. 다음 동그라미 4번. 4번도 중요합니다. 동의어들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지분, 배당률. 자, 이러한 비율 분석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접으면 다른 쪽에서 또 틀려야 됩니다. 어차피.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세전 수익률. 자, 세 가지 동의어라는 것 기억하고요. 지분 배당률은 수익률법에서 몇 번째? 세 번째. 그럼 역수는요? 세전 현금 수지 성수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어디로요? 수익률이니까 올려야죠. 세전 올라가고 세전이니까 지분 투자액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100만 원이랍니다. 부동산 그럼 이게 아까 1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입니다.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가 100만 원인데 대출 비율이 보입니다. 대출 비율 동의어가 뭐였습니까? 대출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동의어입니까? 아닙니까?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부 비율, LTV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요? 대출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100%. 50분의 50대니까. 부채 비율은 분모가 자기 자본,
분자가 타인자본. 그럼 대출 비율은 50% 빌렸다는 말이니까. 그럼 자기 돈은 50%, 50 되니까 1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채 비율은 100%. 이 표정은?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지분은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50만 원. 세전 현금 수지가 17,000원. 그럼 얘는 33.4%.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 됩니다. 무엇을 보셨든 상관없이 다 맞추었다는 얘기는 아주 훌륭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틀려도 마찬가지. 5문제니까 몇 개를 맞춰야 60점이 되는 거죠? 3개. 자, 5개를 다 맞추신 분은 하산하는 걸로 합시다. 하산하는 걸로 해서 가방 챙기시고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어도 상관없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개 또는 2개 맞추신 분요.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투자론 들어갑시다. 투자론이 아니라 감정평가하기로 했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